검찰이 당시에 했던 작전은 3인 성호다. 한만호를 돈을 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그 한명숙 수사팀이에요. 거기에 한 20차례 불려갑니다. 이분이. 양아치 짓, 검찰이 그런 것을 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위가 굉장히 높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당당합니다. 한만호 사장님이 한명숙 총리 집에 간 내용까지 저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검사 다 조작했고 조작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네, 저희와 뉴스타파의 콜라보 코너입니다. 앞서 이제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뉴스타파가 또 다른 핵심 증인을 만나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김경래 기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한만호 씨 비망록을 통해서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핵심 증언자였던 이제 한만호 씨가 검찰의 협박과 회유로 돈을 줬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재판장에 나와서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네.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편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네. 오늘은 진술 번복으로 공백이 생긴 부분을 검찰이 채우는 과정 네.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검찰이 바빠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한만호 씨와 같이 있었던 동료 죄수들, 재소자들을 증인으로 소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3명인데요. 네. 한 명은 보신 것처럼 상습 사기범, 그다음에 마약사범 최 씨, 김 씨, 최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죄수 H. 이 사람은 이제 경제사범인데요. 네. 혹시 최욱 씨, 네. 죄송하지만 기분 나쁠 수 있겠다. 아, 왜요? 3인성호라는 말 아십니까? 3인성호. 네. 우리 제작진이 모른다고 하라고 협박과 회유를 했습니다. 네, 모르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야 얘가 빛난대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아는 걸로 해서 아는 걸로 해주세요. 아는 걸로 빨리. 3인 3명이 모여서 성호, 예. 호랑이를 만든다 아니겠습니까? 예, 없는 작당을 호랑이도 한다. 예, 예. 만들어낼 수 있다. 자, 한만호가 나 돈 안 줬다라고 진술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한만호는 돈 준 게 맞아요라고 얘기하고 그럼 변호사가 다시 또 이제 반박을 할 거 아닙니까? 또 나가고 다른 얘기를 또 해가지고 이 사람 돈 준 거 맞아요라고 하고 이렇게 3명이 연달아서 증인에 서면은 완벽해진다. 한만호를 돈을 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3인 성호고 네. 이 말을 누가 썼냐면은 이 사람이 저희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검찰이 당시에 했던 작전은 3인 성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2명이 나와서 법정에서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은 한만호 씨가 자신들한테 뇌물을 줬다고 처음에는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검찰이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줘. 그러니까 나 법원에 가서 거짓말할 거야. 라고 자기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러니까 법정 진술을 뒤집기 전에. 네.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기 전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한만호가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만호는 아니 내가 그래도 50 넘은 사업가 출신인데 어떻게 이 상습 사기범하고 마약 사범들한테 그런 상의를 하겠냐 이게 상식적인 말이냐 이래갖고 다툼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은 법정에 서질 않아요. 법정에 안 섰다고요? 안 섰어요. 예.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니 법정에 서지도 않고 뭐 별다른 증언이 없었는데 왜 만나신 거예요? 이 둘이 그런 얘기, 변호사들이 둘이 얘기하는 게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 말고 또 들은 사람 없냐? 예. 이 사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을 얘기했다고요? H도 같이 들었다. 그리고 H는 우리보다 한만호랑 더 친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H의 소재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예. 아직 감옥에 있어요.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광주교도소에 저희들이 편지를 썼고 네. 몇 개월 동안 편지가 오간 뒤에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네. 갔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위가 굉장히 높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 다 거짓말이라는 건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진술 연습을 할 때 딱 써놓은 대로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딱 걔네들이 작성해 놓은 대로 연습을 했고 중요한 건 1048호에서 상자가 같이 모였어요. 세 말이 틀리니까. 그래서 말을 거기서 같이 맞춰요. 검찰이 시체에다 써주는 대로 베꼈고
저것만 딱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세 명이 같이 진술 연습을 했고 검찰이 시키는 대로 외웠다는 거예요. 본인은 진술을 안 했지만은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모여서 말을 맞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3인성호 네. 중에서 두 사람은 네. 한만호의 뒤집힌 진술이 거짓이다 네. 라는데 일조를 했지만 네. 끝내 죄수 H는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죄수 H의 이런 증언들 이걸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주장에 그렇죠. 불과해서 저희들도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이 무엇일까 쭉 검증을 해봤는데 가장 네. 중요한 자료는 이 H라는 사람이 검찰 특수부 한명숙 수사팀에 지속적으로 불려나가서 조사받은 출정 기록이 있어요. 아, 공식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예. 특히 또 이 김 씨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 씨와 최 씨가 또 같이 다니기도 하고 예. 세 명이 같이 다니기도 하고. 관련성이 전혀 없는 범죄인데. 그렇죠. 하나는 마약, 하나는 네. 사기, 하나는 경제사범이에요. 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한명숙 수사팀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인가? 오.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일단은 이 사람의 말이 완전히 무시할 만한 말은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고 네, 인터뷰의 증언과 기록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일치하고요. 지금. 네. 그리고 한만호가 진술을 뒤집은 다음에 예. 1128호인데 중앙지검 거기가 특수부거든요. 그 한명숙 수사팀이에요. 거기에 한 20차례 불려갑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럼 왜 불려가겠냐 여기에. 네. 물론 이제 검찰이 오늘 낸 해명 자료에는 이 사람이 한만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를 조사하려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차례나 불러갖고 그걸 했을까? 조금 의심스러운 구석은 여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검찰이 증언을 조작을 했다고 쳐볼게요. 네. 근데 굳이 이 재수 H가 네. 합류할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에 거절합니다. 예.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한만호와 굉장히 가까웠다 그래요. 가까웠다고 하고 한만호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할 동기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검찰이 어느 날 부른답니다. 자기가 이제 계속 거부를 하니까 이제 나는 한만호에 대해서 그런 진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협조 거부를 하니까 거부를 하니까 이 사람의 아들과 조카를 불러서 그때 아들이 만 20세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 아들과 조카 이름으로 예전에 주식 매매를 한 적이 있었대요. 네. 그걸 조사를 하겠다. 미성년자니까 동의서를 재수 H가 써야 된다 이래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은 거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사인을 해주면서 협조하겠다. 그때 마음을 먹었답니다. 네. 협조를 하고 언젠가는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문제를 삼겠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다 그래요. 예, 본인의 말은 이게 방송 용어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양아치짓 검찰이 그런 것을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죄수 H의 진술 네. 그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고 친다면 네, 아들을 네. 위협한다면은 저 같아도 사실 협조 안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네. 그거 좀 궁금하네요. 일단 그 전에 아들의 검찰 출입 기록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네. 조사를 한 건 맞아요. 근데 왜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 서지 않았는가? 그렇죠. 이 문제를 언젠가는 공론화하겠다, 문제 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검찰하고 협조를 하면서 계속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집체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검찰에 보여지고 싶지 않은 속사를 자기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법정에 부르면은 나 법정에서 무슨 얘기할지 몰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일련의 과정을 내가 다 폭로할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그 H의 마음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예. 보여요. 네. 그 계기에 따라서 말을 잠깐만 한번 들어보죠. 네. 제가 김 통해서 말해요. 자, 이번에 증인 내가 나갈 건데 나 이번에 법원 나가면 양심론은 내가 할 거다. 저 검사 다 조작했고 조작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이 검사뿐이 아닌 그 지휘라인 전체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부분을 내가 양심선언을 할 거다. 양심 선언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정을 거부했는데 그것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출정 거부를 4차례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부르는데 안 나가는 거죠. 아니, 뭐 증언 내용 조작에다가 네. 뭐 별건 수사로 증언까지 강요를 했다면은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파장이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 측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힌 게 있나요? 이런 진술 연습, 집체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다. 이게 뭐 검찰이 오늘 밝힌 긴 뭐 해명문을
썼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요지는 그건데 보면은 잘 뜯어보면은 주장이에요. 어떤 근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네. 그때 당시에 조서를 쓴 것도 아니고 녹음을 한 것도 아니고 H의 주장이 있고 검찰의 주장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두 주장이 무엇이 맞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개연성은 있네요. 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검찰이 내놓은 해명을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구석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H가 검찰을 접대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밖에서 스시 같은 걸 사오게 해가지고 부인하지 않아요, 검찰은. 다만 자기들은 안 먹었다. 죄수들만 먹었다. 근데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10인분 이상 샀거든요. 그럼 먹었을 개연성도 꽤 큽니다. 수시로 그런 대접을 했다는 게 H의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러한 의혹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일일 것 같은데 끝까지 사실에 가까운 취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기 때문에 네. 라디오가 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침 7시 20분! 20분 KBS 1라디오 네. 김경래 최강시사? 최강시사.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짜고 치는 것 같네요.